우리가 그만큼 생각에 미혹되어서 생각에 속아서 살고 있어요. 생각에 속으면 현재를 떠나게 돼요. 아주 간단한 건데 성경이나 불경에 집단한 이야기, 집단한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떠난다는 건, 집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집인데, 사실은 집은 뭐냐면, 여러분 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자, 집은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존재의 집, 존재의 집은 어디냐면 의식이에요. 한마디로 간단 명료하게 우리 존재의 집은 의식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의식 속에 살지요.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보세요. 자, 복습. 여기 몸이 있다. 여기 몸이 있다. 몸만 있는가? 몸만 있는가? 의식도 있다. 의식도 있다. 의식의 크기는 얼마만 해요? 무한대죠. 그러면 자기가 의식 속에 있어야 아니에요? 속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식을 찾아요, 안 찾아요? 지금 우리들의 목표는 견성이잖아요. 성은 자성이니까 자기 본질은 의식이거든요. 견성은 자기 본질을 발견한다는 뜻이잖아요. 견성, 자기 본질을 발견한다. 요즘 미국에 새로 나온 슈퍼컴퓨터 이름이 켄쇼더라. 켄쇼가 뭐냐면 견성을 일본말로 발음하면 켄쇼예요. 요즘은 견성이란 말이 많이 보편화되어 가지고 서부인들도 슈퍼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름을 견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견성이 목표인데 보세요. 얼마나 이 목표가 이상한 목표인가. 견성은 자기 본질을 보는 거잖아요. 자기 본질을 발견하는 거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본질을 발견한다는 말 이상한 말 아닌가요? 자기가 자기인데 자기 본성을 발견한다. 이 모든 모순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우리가 생각에 속아서, 생각에 도취되어서, 생각에 속아서, 생각 속에 잠겨서 살기 때문에 이 자기를 잃어버린, 존재를 잃어버린,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거 회복하는 게 지금 마음공부에 다예요. 어떻게 회복하는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에 내가 속지 않으면, 생각 따라서 이 의식을 나가지 않으면, 그럼 무엇이 의식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가만히 있으면 의식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의식인데 의식을 찾으면 생각이야. 아이러니 아닌가요? 가만히 있으면 의식인데 의식을 찾으면 그건 생각이야. 그러니까 의식을 찾아서 의식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말이 책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10년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현대인의 상황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하는 걸 이렇게 느낍니다. 그죠? 제가 하여튼 1984년도 옥타비오 파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친했거든요. 제가 전공했던 그 시인하고 생각해보면 석사 과정 한 2년 반, 박사 과정 6년, 만 6년 이상이니까 한 10년 이상을 이 사람을 연구했으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스페인 유학 시절에는 마침 이 사람은 멕시코 사람인데 거기 와가지고 세미나를 해가지고 일주일간 또 같이 고성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한국에서 온 사람이 자기 연구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반갑게 대하는지. 네. 근데 이번 부인이 프랑스 여자인데 아주 금발의 미녀였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참 돌아보니까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 생각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노벨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 쓰는 과정에 이제 제가 거의 논문 마칠 때쯤에 이 사람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반갑잖아요. 근데 연미복을 입고, 연미복 아시죠? 연미복, 제비꼬리 같이 긴 그 정장을 다 모든 사람이 연미복 입고 나오는 자리에 연미복을 입고 군대에 가서 잘생겼거든요. 자기 부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결투도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주인도 멕시코 대사를 지내가지고 그 시절에 이제 부인 만나가지고 하여튼 동양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인도 대사를 했고 일본에서는 영사를 했고 아무튼 그 바스가 노벨문학상을 받아가지고 연미복을 입고 탁 올랐는데 보니까 제목이 현재를 찾아서 그 참 한마디 속에 인간의 이 현대인의 모순적인 상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릴 때부터 쭉 자기가 문학을 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어릴 때는 분열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통일된 어떤 완성된 하나로 모든 것이 하나인 세계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분열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자기 분열이 일어난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 문학이라는 것은 이 분열된 세계에서 통합된 세계로 돌아가는 노력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현재를 찾는다는 말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이런 모순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현재를 떠난 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딱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고통은 현재를 떠난 것이 고통이다. 집 나간 것이 X 고생이다.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현재로 돌아가는가? 현재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지금 요즘 최근에 강조하는 것은 현재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어떻게 하는 그 말을 안 하면 돼. 그냥 이러면 돼. 이 말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틀렸어요. 어떻게 하면 생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뚝 생각 뚝 지금 여기 이 순간 뚝 바로 여기 진짜 쉬워요. 쉽다 그러면 진짜 쉬운 거야. 근데 어렵다 하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죽어도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명상법은 그냥 뚝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붙이지 말고 이 자리에 그냥. 그러니까 참 인간은 모순적이다. 현재에 살면서 현재를 찾고 자기가 자기면서 또 자기를 찾고 자기가 자기면서 자기를 찾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한마디로 뚝 거치면 돼. 습관적으로 찾는 그것을 그냥 맑게 알아듣고 그냥 거치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간단 명료한 이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거친다. 근데 알고 보면 불교 수행에서 수행이란 무엇인가 하면 거칠 진짜를 쓰잖아요. 거칠 진짜. 그리고 거치면 자기를 본다. 견성한다. 거치면 견성한다. 지관. 이게 지금 불교의 모든 수행의 그냥 요점이니까 하여튼 돌아오면 지금 이 책에서도 지금 순례가 방금 읽은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심의 틈새라는 말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지요. 무심의 틈새. 이런 말을 왜 하느냐면 생각의 입장에서는 무심이 틈새예요. 그러니까 뚝 하는 이것이 생각의 입장에서는 생각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니까 생각의 틈새다. 그러니까 무심이란 바로 생각이 끊어지는 틈새다. 근데 이 무심의 틈새가 일반인들한테는 너무 낯설다. 그리고 이거 있는 것은
계속 생각의 흐름은 익어 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익어 있는 생각의 흐름은 설계하고, 그리고 낯선 이 생각의 틈새, 이 무심은 있게 하고, 요게 다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무조건 뚝. 참 뚝이란 말 재밌네. 예. 조건 붙이지 말고 그냥 뚝.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가장 간단 명료한 마음공부법은 지금 방금 드린 말씀. 생각이냐? 생각이 없냐? 생각 없는 그것이, 그러니까 분리적으로 표현하면 생각 없는 그 상태가 부처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 없는 그 마음 상태가, 그 의식 상태가 부처고, 생각하는 의식 상태가 중생이고, 같은 사람이 생각만 없으면 부처고 생각하면 중생이고, 그게 다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각하지 않는가? 그냥 그 말 하면 벌써 생각이야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조건 없이 뚝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귀 알아듣는 게 좀 중요해요. 이 말귀를 알아들어서 매 순간순간 자기를 돌아봐서 실천하는 거. 그게 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공부의 다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잠깐만 복습을 한다면, 이 생각 없는 상태를 무심이라고도 하고,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생각 없는 그 상태가 우리들의 본질.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의식이니 무심이니 자성이니 불성이니 본질이니 하는 이 일련의 언어가 표현하고 있는 그것은 딱 하나. 이 순간 생각 없이 말똥말똥 깨어있는 것. 근데 여기서 생각 없이 말똥말똥 깨어있는 것이 특별한 맑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평상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똥말똥, 그냥 제가 말똥말똥 되면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되어야지, 특별하게 막 짱하고 깨어있다 이런 것은 특별한 상태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중요하네요.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의 자체하고 의식의 상태하고를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부의 급소네요. 의식의 상태는 에너지로 표현하면 자살 직전의 인간이 가장 의식의 에너지가 낮아요. 이해되세요?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막 우울하고 뭐 아주 어떤 수치심 또 이런 그런 것에 확 물들어 있는 그런 감정에 물들어 버리면 의식의 상태가 뚝 떨어져 버려요. 이해되죠? 근데 그 반면에 뭔가를 성취해가지고 막 의식이 고양되고 막 용기 백배하고 막 이런 것은 같은 상태인데, 의식 상태는 에너지는 높다. 에너지가 낮으냐 높으냐 하는 의식의 상태는 다르지요. 그 중에 만약에 어떤 마음의 고요한 평정을 얻었다 그러면 상당히 에너지를 높아요. 근데 의식의 상태가 고양되었느냐 떨어졌느냐를 마음 공부로 삼으면 그거는 현상에서의 공부예요. 근데 지금 우리 공부는 의식 자체를 깨닫는 거예요. 의식 자체는
의식은 다양한 현상에서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의식이 고양된 어떤 고요한 상태, 그런 거를 찾아서 공부를 하면 이거는 번지수가 틀린 거다. 깨달음은 자기 의식을 깨닫는 건데, 의식의 상태를 깨닫는 게 아니고 의식을 깨닫는 게 견성이다 이거죠. 견성은 자기 의식을 깨닫는 거다. 그래서 지금 자체를 전문 용어로는 심체라고 하네요. 심체. 마음의 본체, 심체. 심체를 깨닫는 게 견성이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 상태가 상관없이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걸 저희가 깨닫는 게 이게 견성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몸이 있다. 여기 몸이 있다. 음미하면서 여기 몸이 있다. 여기 몸이 있다. 손도 합시다. 여기 몸이 있다. 여기 몸이 있다. 몸만 있는가? 몸만 있는가? 이렇게 의식이 있다. 이렇게 의식이 있다. 의식 있지 않나요? 위아도 보는데 의식 있잖아요. 이거 발견하는 게 견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뭘 착각하는가? 이 의식이 특별한 상태에 있기를 고려하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번지수가 잘못됐다. 깨달음은 의식 자체를 깨닫는 것이 의식의 어떤 특별한 상태를 깨닫는 게 아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진짜 수많은 사람이 혼동해요. 수많은 사람이 수없이 혼동해요. 진짜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이것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저를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 많이 들어보면 전부 다 그 의식의 특별한 상태를 물어요. 그거 아니다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죽으라고 또 와서 묻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로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이렇게 특별한 의식 상태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게 견성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해되세요? 그게 아니고 견성은 지금 몸이 있는데 몸이 있다는 걸 알지요, 분명히. 이건 확실하지 않나요? 자기 몸이 있다는 건 확실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아침이에요, 밤이에요? 확실하지요? 아침이라는 걸 아는 게 뭐예요? 의식이라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의식이라는 말은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왜 안 써? 그냥 통하면 써야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식입니다 해놓고 의식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라고 또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의식을 관념으로 잡으면 안 돼. 개념으로 잡으면 안 돼. 느껴야 돼요. 자, 의식을 감으로 느껴야 돼요. 지금 의식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나요? 이거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간단해. 의식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크기 말할 수 있나요? 의식의 크기. 좀 신기하지 않나요? 공부의 급소가, 여러분, 공부의 급소가 지금 제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몸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의식이다. 됐나요? 요거는 못 알아듣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머리로 듣고 봐라. 이 말을. 실천을 안 해. 그래서 실천이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좀 잠깐 들어가서 가방에서 아침에 노트 해놓은 거 소개할게요. 음미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몸에서 의식으로 나의 정체성이 전환될 때 일어나는 일. 다시 음미해보세요. 몸에서 의식으로 나의 정체성이 전환될 때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에서
몸을 나라고 할 때 하고 의식을 나라고 할 때 이때 이렇게 전환될 때 일어나는 일 이거 이해되세요? 자, 이 일이 안 일어나면 기록만 듣는 거고 이 일이 안 일어나면 기록만 듣고 마는 거고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고 일어나면 이제 이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의 가장 주제는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비결이 부처님의 화두였지요. 저의 화두는 뭐냐면 인간의 변화예요. 제가 20년을 인간 교육을 했는데 안 변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인간은 진짜 꼴통이다. 이건 안 변한다. 이거는 뭐 완전히 구제불능이다. 그럼 저는 정말로 이걸 심하게 느꼈어요. 그러면 인간을 변화시키는 길이 없나? 그럼 너무 절망스러운 그 세계가.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서 이제 참선을 했는데 변한다 이거예요. 변한다. 인간의 변화는 뭐냐? 몸을 자기라고 하다가 의식이 자기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변화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몸이 나에서 의식이 나일 때는, 들어보세요. 의식이 나일 때는 의식이 나라고 하는 자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몸을 나라고 할 때는 거의 생각 속에서 살아요. 몸을 나라고 할 때는, 왜냐하면 몸에는 항상 생각이 항상 돌아가고 있어서 몸이 나일 때는 생각에 잠겨서 산다. 근데 의식이 나일 때는 의식이 나라고 하는 자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각. 다시 말하면 초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같아. 의식이 초인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초에 자각이라는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게 지금 몸에서 의식으로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옮겨질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초는 초인데 불이 꺼져 있는 초, 그거는 몸을 나라고 하는 상태. 생각이 잠겨 있는 상태. 무명, 빛이 없는 상태. 근데 빛이 있다 이 말은 그 초에 불이 들어가 있다. 그 불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각이라고. 자각. 스스로 이렇게 깨어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의식을 의식하고 있는 느낌. 내가 스스로 이렇게 깨어있다고 하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그 느낌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좀 환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깊은 선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이면서도 이렇게 자각의 상태에 있어서 이때는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자각의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제가 첫 번째로 뭐냐면 망념이 사라진다. 자각의 불이 들어오면 자각의 불을 켜인 상태에서 망념을 할 수가 없다. 동시에 내가 스스로 의식으로 깨어 있으면서 생각에 딸려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각이 나타나면 바로 알아버려요. 그리고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알아채도 자기도 모르게 생각 속에 살짝 딸려갔다가 아차 하고 돌아와. 이 말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견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깨어있는 자각이 일종의 자기 존재의 바로메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어떤 상태라는 걸 스스로 알아. 근데 그 상태를 놓친다는 건 뭐예요? 생각에 딸려가면 컴컴해져. 기분이 나빠져. 이게 해보시면, 그러니까 하나의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의 기준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집에 편안하게 앉아있다는 것이 스스로 기준이 생긴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속아서 집 나가면 아차, 집을 나왔구나. 왜냐? 고생스러워. 집 나온 느낌이 딱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스위치.
저 같으면 화두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화두는 이목구인데 이목구를 다 안 해. 그냥 이 목구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이 하면 집 나왔구나. 이 하면 바로 집이에요. 이걸 수없이 연습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수없이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하고 깨어있고 말똥말똥하고 별 할 때 일이 없어. 무사태평이에요. 일이 없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집을 나가서 생각 따라 나가면 이게 뭔가가 이렇게 이거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떤 어두움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스위치를 탁 누를 때 스위치가 이목구 할 때 이거 뜨잖아요. 의식이잖아요. 이 하면 바로 의식이 바로 불이 탁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걸 평소에 연습을 해놓기. 평소에 연습을 하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의식에 불이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가 망념이 사라진다. 나의 정체성이 몸에서 의식으로 전환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제가 해보니까 아침에 적었어요. 첫 번째가 의식의 불이 돌아오자마자 일단 망념이 사라진다. 여러분도 한번 기준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두 번째가 의식이 나일 때는 망념 사라지고요. 두 번째가 이 우주가 내 몸이 돼. 나는 커. 의식이 나일 때는 마하예요, 마하. 마하반야 바람이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마하라는 말이 실감이 나. 의식이 나일 때는 이게 한계가 없어, 나는. 그리고 한계가 없는 나의 몸은 이 우주가 다 내 몸인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 나무 그리고 뭐 가로등 이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게 내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나일 때는 그런 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의식이 나라는 것을 들어서 이해하는 것하고 이 감이 생기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감이 현실화되는 게 공부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이 감이 망념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는 너무나 크니까 모든 것이 내 몸이 되는, 그렇게 해서 우주가 내 몸이 된다. 세 번째가 재밌게도 이 의식은 말짱하게 이렇게 끼어 있는데 의식은 여여부동 같고 부동한데 재밌게도 이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여기 신기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의식으로서의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의식 내 속에 의식이라고 하는 나의 이 무대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이게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은 재행이 무상하다고 했구나. 부처님이 재행 무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부처님은 의식으로서 끼어 계셨구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면 우주가 내 몸이다 이 말은 샛별이 반짝일 때 저 샛별이 내 몸이다 이거예요. 저게 내 의식이다 이거예요. 모든 게 내 의식이다. 모든 게 나의 지금 의식이다. 나의 의식이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는 나의 의식이 가서 드러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아무튼 우주가 내 몸이고 그 다음에는 현상은 무상으로 보인다. 모든 현상은 무상으로 보인다. 이 말도 맞죠, 그죠? 나는 의식인데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것이 실체가 없어. 그래서 무상해요. 나타났다가 사라져. 내 몸도 포함돼. 이 의식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 내 몸도 출현하는데 얘도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인생 60년이 꿈 같아. 살기는 살았는데 기억은 있는데
사라진 것이 실감나기 때문에, 아, 인생 60년이 이게 정말 꿈 같구나. 지금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현상이 무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4번이 보여지는 사물들은 나의 식이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나의 의식이 가서 나타난 것이다. 인연 따라. 내 의식이 가서 인연 따라 결합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의 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나의 지각이다. 지각. 모든 것이 나의 지각. 그러니까 나의 지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나의 지각이 나타난 거다. 나의 지각이 그 사물의 인연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지각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감각. 모든 게 나의 감각이에요. 이 세상 만물이 나의 감각이에요. 내가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의 인식이다. 이 말도 돼요. 식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만사가 나의 인식이다. 내가 인식 안 해주면 존재할 수가 없다. 일체가 나의 의식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의식은 창조주구나. 창조주구나. 그리고 또 화엄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엄경에 보면 이 의식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의식은 사물을 보고 그림을 그려버린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의식이 그려낸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화엄경에 심려공화사.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금 한 말을 이 세상 만물은 나의 인식이든지 인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나의 인식이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인식한 모양으로 나온 거다. 그것 자체는 알 수 없다. 혹은 지금 지각, 감각할 때 각. 이 세상 만사는 나의 인식이든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의 감각, 지각이든지.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보시고 듣는 모든 것에 여러분의 알미 들어있어요. 이거 첫 보면 희잖아요. 희다고 하는 알미, 칠판 자체가 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식이 희다고 하는 알을 지금 벌써 만들어내고 있다. 모든 것에는 여러분의 알미 깃들어 있어요. 오케이? 그 알을 지금 각이라고, 지각, 감각이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의식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는 항상 불광을 보조하고 있다. 이 의식은 항상 빛을 이렇게 쏘고 있어서 보여지는 사물들은 의식의 빛이 가서 반사되는 모습이다. 그려내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식, 각, 광, 이게 같은 말이다. 이게 표현만 다르지. 같은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의식이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식이 부처님한테만 있어요? 아니면 일체 중생한테 다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있는 의식의 능력하고 일체 중생한테 있는 의식의 능력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차이는 부처님은 생각에 속지 않은 상태고 중생은 생각에 지금 속아 있는 상태인데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의식하고
부처하고 중생, 심, 불, 급, 중생. 심, 더하기 심과 의식과 부처와 그리고 중생은 무차별하다. 심, 불, 급, 급은 더하기 심, 불, 급, 중생은 시상. 이 세 가지는 무차별이다. 차별이 없다. 왜냐? 같다. 이거예요. 같다. 부처의 의식이나 중생의 의식이나 같다. 혹시 여러분 칠판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사람? 희게 보이죠? 부처님이 보시면 무슨 금색으로 보일까요? 부처님 그런 괴물 아니잖아요. 같다 이거예요. 공자님, 노자, 예수님, 마호메트, 우리 손녀 누가 봐도 똑같다 이거예요. 같은 게 보니까. 근데 그것이 보세요. 그것이 크기가 없는 그 거대한 것이 우리 각자 안에 또 완벽하게 또 다 깃들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한 개의 의식이 또 각자한테 완벽하게 또 다 들어있다. 일중, 일체, 다중, 일. 한 개의 의식이 또 개체 의식으로 완벽하게 전체 의식이 개체 의식으로 요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중무진. 이 세계는 수없이 많은 의식이 중첩되어 가지고 중중무진으로 되어 있다. 한 개 의식할 때는 법신불이고 이렇게 수많은 개체 의식으로만 말할 때는 화신불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중중무진 겹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라는 걸 깨달아서 의식이 이제 우리 공부 두 단계잖아요. 첫 번째는 견성, 의식을 발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불, 의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발견하는 거하고 의식이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발견하고 의식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이 바뀔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의식이 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오늘 아침에 적은 것만 해도 지금 제가 8분까지 적었는데 앞으로 적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공부가 이렇게 귀로 듣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변화가 되어서 자기를 관찰하세요. 자기를 관찰하시면 아직도 내가 이 몸을 나라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식이 나인가? 그러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동차 사고 났다 이러면 막 몸이 나일 거고 그둥지둥 할 거고. 근데 이거지면 자동차 사고가 나도 이 의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혜와 자비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망념이사 1번, 그러니까 전체 제목은 뭐였느냐면 몸에서 의식으로 나의 정체성이 전환될 때 일어나는 일. 첫 번째, 망념이 사라진다. 망념 사라진다는 말은 실감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말똥말똥 깨어 있으니까 망념이 사라졌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마조의 제자, 마조 스님의 제자인 대주 해해 스님의 도노 입도 요문론,
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대주회가 이 글을 쓰고 마주한테서 크게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도노 단박에 깨달아서 입도 도에 들어가는 도노 입도 요문 핵심되는 문 도노 입도 요문에 이 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도노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 도노 단박에 깨닫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돈이란 말은 돈 단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망념이 단박에 사라진다. 여기 돈의 뜻이다. 단박에 사라진다 이게. 딱 의식으로 깨어 있으면 딱 깨어 있으면 거기에는 용광로와 같아서 생각이라고 하는 파리가 앉을 수가 없게 된다. 의식으로 딱 깨어 있으면 거기에 생각은 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느낀다 이게. 이래서 그 많은 망념이 단박에 사라진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자기가 느낀다 이게. 몸을 나라고 할 때에서 의식이 나가 되면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의식하고 있으면 망념은 단박에 사라진다. 이 말이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느낀다 이게. 그게 돈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오라는 뜻은 깨닫는다는 뜻은 요 의식이 자기가 의식임을 정하고 있으면 야 신기하다. 이거 처음부터 이거 옛날부터 있던 거네.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이 있어서 너무 당연한 또 원래 있던 거네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너무 당연하네라는 이 느낌이 와요. 내가 지금 의식이잖아요.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나갔어요? 다시 정신이 있어요 나갔어요? 있잖아요. 지금 있는 정신, 이 정신이 깨어있으면 이 정신이 지금 생긴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있던 거냐? 그 느낌이 온다니까 스스로. 이건 처음부터 있고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금 의식 정신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고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될 수도 없겠네. 형태가 있어야 변하지. 이거는 변하지도 않겠네 하는 자각이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깨달아서 얻은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득,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거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소득, 얻은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너무 당연하구나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밋밋하다고요.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 지금 정신이 있다 이거는 당연하지 않나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라고 점을 찍어드려야 돼. 더 이상 긴가민가 하지 마시라 이게. 그러니까 이거다. 근데 이거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와서 의심한다 이거예요. 생각이 의심하게 만든다. 계속 설마 이거라고? 이렇게 간단하고 당연한 거라고? 뭔가 특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깨달았는데 이게 특별해야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지. 그런 식의 유혹이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